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 중에 하나가 단연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가장 기대되는 매치업 중에 하나도 레반도프스키와 김민재, 이 두 선수가 맞대결을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콤파니 감독의 수비 전술에서 워낙에 김민재도 그렇고 우파메카노도 그렇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이루라던가 알폰소 데이비스, 이 포백 라인 자체가 1대1 대인마크에 아주 집중을 하면서 경기를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분데스리가 팀들도 바이에른 뮌헨을 공략할 때 지난 라운드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한 명씩 공격수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대1대1로 4명의 선수가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도적으로 김민재를 반대편으로 움직이게 만들고요, 우파메카노를 한쪽 측면으로 또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때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위칭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왼쪽 측면 공격수들도 살짝 스위칭을 하면서 알폰소 데이비스와 게이루의 위치를 바꾸게끔 만드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 한 명을 압박을 하고 있고 우파메카노도 공격수를 한 명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공격수가 의도적으로 스위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워낙에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이 두 센터백이 상대 공격수들을 1대1로 따라가게끔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도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고 있어요.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왼쪽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두 선수도 약간 스위칭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알폰소 데이비스, 오른쪽에서 게이루가 이 선수들을 따라서 또 스위칭이 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1대1 대인마크를 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에 혼란을 만들게끔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에는 김민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공격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파메카노는 반대에서 오히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었던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면서 알폰소 데이비스를 오히려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서로 반대편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측면으로 움직이고, 이때 가운데에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수비를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처럼 1대1 마크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매치 브레이크가 시작하기 전에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실점할 때도 이런 점을 공략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재를 왼쪽 측면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한쪽 측면으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인 마르무시는 가운데 있다가 살짝 측면으로 나오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끌려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측면으로 끌려나갈 때 반대편으로 빠져있다가 마르무시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는 마르무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바이에른 뮌헨이 완전히 헌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마르무시가 뛰어들어갈 때 편안하게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끌어당기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대인마크가 좋은 선수들이고 스피드도 빠르고 피지컬도 좋은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역으로 이용하는 발상을 많은 팀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장면이 지난주 경기에서도 나왔는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애초에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한 명은 오른쪽으로 한 명은 왼쪽으로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심지어 공격수를 따라서 올라와 있어요. 그 순간 오른쪽으로 빠져 있었던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요, 여기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최종 수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마르무시의 득점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구도죠. 물론 여기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하는 장면이지만, 이런 장면을 이제 상대팀들이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는데, 플릭 감독이 이끄는 바르셀로나가 이 스위칭 플레이를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애초에 플릭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고 트래블을 달성할 때도 레반도프스키를 중심으로 그나브리, 코망, 밀러 이런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너무나 잘했던 팀이었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아마 바이에른 뮌헨전도 마찬가지일 텐데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이 두 선수의 스위칭 플레이가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특히나 하피냐의 움직임이 정말 인상 깊죠. 하피냐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부터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오프 더 볼 플레이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90분 내내 움직일 수 있는 이 체력과 기동력 이게 하피냐의 가장 큰 장점인데 여기서 발대가 한 칸 올라오면서 하피냐가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를 상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피냐의 움직임이 일단 핵심이거든요. 하피냐가 레반도프스키가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 계속 뒷공간과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수비를 뒷걸음질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비어있는 공간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뛰어들어가는 거죠. 혹은 레반도프스키가 뛰어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야말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김민재가 레반도프스키, 우파메카노가 하피냐 혹은 알폰소 데이비스가 야말 이런 식으로 1대1 마크에서 지지 않는 거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 이 선수들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특히나 김민재가 레반도프스키나 하피냐를 마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하피냐가 먼저 전방으로 뛰어나가요. 아무래도 레반도프스키보다는 하피냐가 훨씬 더 젊고 기동력적인 부분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피냐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를 하피냐가 모두 다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하피냐가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움직일 때 레반도프스키에게 좋은 공간이 났죠. 그리고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공간을 보고 있다가 하피냐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바르셀로나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하피냐의 움직임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수들이 하피냐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을 때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의 눈밖에 벗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레반도프스키가 라인 브레이킹을 하고 여기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 장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수들을 레반도프스키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다가 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다른 각도로 오면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그 순간 하피냐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온다. 이 패턴이죠. 그러면서 하피냐가 완전히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하피냐와 레반도프스키의 움직임 자체가 특히나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쿤데보다 발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하피냐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레반도프스키와 투톱을 형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를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1대1로 마크를 할 건데 여기서 두 선수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김민재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비니시우스를 따라 나갔다가 비니시우스가 김민재를 유인한 다음에 뒷공간으로 뛰어나가니까 여기서 비니시우스의 움직임에 김민재가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1대1 마크를 기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모든 선수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두 선수뿐만 아니라 게헤이루라던가 야마를 맡고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계속 바이에른 뮌헨이 스위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얼마나 잘 따라다니면서 구멍이 안 나게끔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인 레반도프스키를 만났을 때 그 레반도프스키가 여전히 등을 지는 플레이라던가 볼을 가지고 포스트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달려들면서 레반도프스키를 얼마나 방해를 해주고 그 몸싸움에서 레반도프스키를 제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볼 때 색다른 또 재미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공격수들을 볼 때는 상대 수비수와의 대결을 보지만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와 김민재가 만났을 때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자체가 아주 재밌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김민재,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게이루 이런 선수들이 1대1로 압박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이어 같이 약간은 느리거나 1대1 싸움에서 민첩성이 부족한 이런 유형의 수비수들은 아무래도 활용이 될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최근에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가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너무 매경기에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식했는지 지난 경기에서는 우파메카노를 경기 후반부에 교체를 해주면서 쉬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콤파니 감독이 아무래도 이 바르셀로나전을 대비해서 바르셀로나의 이 스위칭 플레이를 좀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지난 라운드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번 경기가 콤파니 감독의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 그리고 1대1 데인마크가 굉장히 좀 극단적일 때도 있을 정도로 1대1 수비를 많이 붙여놓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1대1 수비가 순간적으로 풀리는 순간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콤파니 감독이 이렇게 바르셀로나처럼 빅클럽을 상대할 때 세계적인 클럽 간의 경기에서도 콤파니 감독의 스타일이 통할 것이냐 이것도 이번 경기에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